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자,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워낙 부동산 시장에 파격적인 이슈고 제도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구입하게 되신 분들은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이 아니죠. 이미 뭐 부동산 투기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몇십억짜리 되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 분양권 이런 거 취급하시는 분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은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투기 어린이가 아니었을 시절에 무주택자 시절이었을 때 재테크라든가 이런 투자에 관심이 없을 때는 정부가 이런 제도를 정책을 시행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그러나 돈 좀 벌어보겠다, 투자 좀 해보겠다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이런 정부의 제도, 정책이 발표되면 귀가 쏠기도 하죠.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뉴스에서 난리냐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 공부, 부동산 공부 이거의 한 단면입니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욕망, 욕심이 있을 때만 이런 정부 제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부 당국자라든가 국회의원들 모든 대한민국의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부자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 제안에 일희일비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별로 탑답지 않는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 택지까지, 공공택지가 아니죠.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고 폭등 장세가 있었고 내년 총선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전망,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거에 대해 다 달렸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가 신경 써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제함으로써 분양가라든가 부동산 시세를 간접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위주로 분양가가 폭등을 했고 특히 재건축 시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분양가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구축 아파트들이 따라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폭등 장세가 됐고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고 뭐 신문 한 줄만 읽어봐도 대충 이해를 할 것인데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투기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뭐 부동산 디프레션 상태를 유도하겠죠.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가격이 통제되면 당연히 그보다 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들도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주제이긴 하지만 부동산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좌우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공부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다 공부하셨겠지만 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적용 대상, 그다음에 적용 시점, 그 다음에 뭐죠? 로또 분양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기간 제한, 총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공부는 다 한 겁니다. 먼저 그 적용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지금까지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투기 지역만 뭐 한정이 되어 있었죠. 민간 부분이. 근데 투기 지역뿐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모두에게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 부동산은 전부 투기 지역 아니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10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경기도 과천이라든가 요즘에 뜨겁죠.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라든가 하남시 지역, 그 다음에 뭐 지방으로는 대구 수성구,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선택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경쟁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다 만족해야 되죠. 다 만족해야지만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의 부수적인 요건은 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별표가 돼 있죠.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지역에 분양을 한 적이 없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 실적이 없는 지역은 분양 가격 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죠. 거기에는 주택 건설 지역의 통계를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통계 자료를 간접적으로 사용해서 기존에 분양한
한 적이 없는 지역에서의 이런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토기를 이용해서 분양가를 통제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적용 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을 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단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원화시켰죠. 입주자 모집 승인 단계로 일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관리처분 계획 단지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까지로 소급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지만 둔촌 주공이라든가 신반포 3차 같은 아파트 이미 상당 부분 재건축 단지가 시공사도 선정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재건축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이런 단지들은 아마 비명을 지르게 되겠죠. 망했다고 봐야 되죠. 과연 적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소급 적용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10월달부터 적용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급 적용이 재산권을 침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불거졌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예상 분양가를 선정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확정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확정된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일정 부분 기대 이익에 불구하다. 시세 차익이라든가 일반 분양가와의 차익은 그냥 기대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앞으로는 일원화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까지 적용 대상이 상당 부분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단군 이래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도 결국은 적용되게 돼버렸다. 아마 이 속도를 늦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바뀔 때까지 재건축을 중단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타깝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매 기간을 제한한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3년, 4년 이렇게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에 고려해서 대부분 3년 정도로 정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 가격이 인근의 100%면 5년 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분양 가격이 인근 아파트 분양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10년 동안 전매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분양 가격을 인근 아파트 시세의 100%로 다시 말하면 100% 이상,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라든가 이런 단지는 100% 이상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더 짧죠. 이런 투기성, 이런 고가로 부장하는 아파트가 전매 기간이 더 짧죠. 의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양가를 높게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를 더 길게 전매를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인근 아파트 가격보다 분양 가격을 더 비싸게 하는 아파트가 전매 기간이 더 짧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세월이 지나가면서 전매 차익이 그만큼 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전매 차익, 시대 차익 더 적기 때문에 전매를 짧게 해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인근 시세 가격이 1억이야. 근데 자기가 1억 2천에 분양을 해버렸어. 그러면 5년 후에 1억 이 기존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1억 2천을 뛰어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너무 높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더 높게 상승할 확률은 더 적다는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 이런 식으로 전매 기간을 제한했다는 것이죠. 다시 전매 기간을 제한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인근 아파트 가격이 1억인데 만약에 80만원에 분양을 했다. 그러면 향후 5년 후에는 훨씬 더 시세 차익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매 기간을 시세 차익이 큰 만큼 전매 기간을 더 오랫동안 제한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적용 대상이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 적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냥 다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자면 조정지역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조정지역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기존에는 이원화 시켰죠. 일반 분양은 입주자 모집 승인 단계,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은 관리 처분 단계부터 적용을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까지로 확대 그리고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들이 이것을 법의 법망을 피하려는 그런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렸다. 그래서 둔촌주공이라든가 신반포 3차 뭐 상하 아파트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도 고분양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재건축 단지들도 다 적용 대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망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로또 시세 차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10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80% 미만인 경우, 그리고 80%에서 100% 사이에서 보통 이거겠죠. 아니면 이거든지 할 경우에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간으로 잡았다. 그래서 실거주 위주로 안정화 정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도 뒀죠. 전매 제한 기간, 해외 처리를 하거나 이혼할 경우에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을 뒀는데, 참 이런 예외 조항을 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전매를 시세 차익을 누리고 전매할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해외 처리 한번 조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해외 처리 한두 달 하려고 매매하기 위해서 해외 처리 한두 달 하는 거 그 일입니까? 그리고 이혼하는 거 요즘에 특별 공급하기 위해서 이장 이혼 많잖아요. 이런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벌려고 이를 악무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하죠. 그리고 해외 처리 밥 먹듯이 합니다. 이런 게 구멍이죠. 참 이런 거를 예외 조항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나중에 이런 구멍을 활용하는 법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공부를 해봤고, 우리 투기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우리가 10억, 20억짜리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신 분들이면 촉각을 곤두세우겠지만, 우리 투기 어린이들은 그런 대상은 아니니까 촉각을 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도 어느 정도 시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둔촌주공 안타깝네요. 그리고 우리 김현무 장관 결국은 개각 명단에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이 강성 국토부 장관이 있는 한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들 비명 지르고 난리 아니죠. 결국은 폭등할 것이다,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1, 2년 정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사람 심리가 완전히 꺾이게 되죠. 그리고 이 꺾인 부동산 심리를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재건축 시장의 현장에서 적용될 것인가, 이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투기꾼들, 투기 어른들이,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답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 시장도 약간은 잠잠해지고 대기 수요가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